자,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이번에 선택 과목 미적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큰 숫자, 공비가 큰 숫자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눈다 치면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1이 남는 거고, r이 1보다 작은 형태의 극한을 구해주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면서 23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두 수열 AN, BN이 AN은 NAN이라는 애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1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의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다시피 B라는 친구들은 밑에 n이 있어야지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n으로 나누어 주면 NAN 플러스 n분의 BN 이 분자고, 그 다음엔 n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bn, 요게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렴값을 구해주면 1 플러스 3, 분자에는 요게 남고 분모에는 0 플러스 2 곱하기 3 되면서 6분의 4 남으면서 정답은 3분의 2가 되면서 24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N 플러스 3보다는 AN이 크고 2N 플러스 4보다는 AN이 작다라는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n분의 an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분의 an분의 1 플러스 an분의 6n 이런 극한값으로 남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어차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여기 보다시피 현재 무한대로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an에 대한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결국 0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만 찾으면 되냐 했더니 n분의 bn에 대한 극한값만 찾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주어진 식에서 양변에 n으로 나눠준다 치면 2 플러스 n분의 3보다는 n분의 an이 크고, 그 다음엔 2 플러스 n분의 4보다는 an이 더 작은데 양 끝이 2로 수렴하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에서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an이 극한값이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극한값은 2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 되면서 정답은 5가 되면서 5번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A1 플러스 2다라고 주어졌는데 A1이 어쨌든 수열이니까 하나의 수다라는 걸 생각해주면 결국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숫자가 되는 수열, 즉 AN이라는 게 등비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얘를 A라 쓰면 결국은 공차가 A 플러스 2인 거기 때문에 AN은 n-1d니까 a 플러스 2 플러스 첫째 항 a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결국 나열해주면 전개해주면 a 플러스 2에 n 마이너스 2가 바로 an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n이 주어진 대로 대입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 플러스 1분의 2an 플러스 n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1 분의 2a 플러스 5의 n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이 서로 나오고 이게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즉 a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5에 대한 값이 3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3a 플러스 3이 2a 플러스 5가 되고 a는 2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n의 값을 a10을 구하자 했으니까 10 구해주면 여기다가 10 들어가니까 10 곱하기 4 마이너스 2니까 38이라는 걸 찾으면서 26번의 정답은 4번인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역시나 AN이라는 친구가 결국 등차 수열이라는 게 주어졌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에 대하여 합의 AN과 B
AK, BK의 제곱에 합이 주어졌는데 일단 등차 수열을 얘기했고 첫째 항 3, 공차가 3인 걸 찾아냈으니까 AN의 값이 3N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끝을 보면 극한을 구하자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 플러스 BEN 분의 AN이니까 결국 BN이 얼마인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합이 주어졌으니까 BN은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AN, BN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n의 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에서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1 플러스 3 요것을 빼주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까이 가서 조금 정리해주면 결국은 여기 n의 세제곱 마이너스 n-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1이 남으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1만 남고 아이고 마이너스 1 다시 적어야겠다. 마이너스 n 플러스 n-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남겠죠. 그러면은 전개해주면 n의 결국은 얘는 3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bn 제곱은 bn 제곱이라는 건 요걸 3n으로 나눠주는 친구죠. 3n 제곱은 3n으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bn 제곱은 3n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절대값만 루트만 씌우면 될 거고 bn이라는 값은 결국은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분의 2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b2n이라고 하는 친구는 루트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6n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차근차근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b2n 분의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분의 루트 n-1 마이너스 3n 분의 2 루트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n 분의 2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에 n으로 나눠준다 두고 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3에다가 루트 안에다가는 n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3n 제곱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6n 제곱분의 2 이렇게 남는 거니까 극한각 구해주면 루트 2분의 3이 남는 거죠. 유리해주면 되니까 2분의 3 루트 2가 정답이 되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가 수열의 우리 수원 수열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얼마든지 수열에 대한 성질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27번 수능 문제 27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형태였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27번부터 조금 까다로운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기본 틀 정도 자꾸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적분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수원 수투 내용을 절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수원 수투 내용에 대한 공부를 꼭 반드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7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2nx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나는 두 점이 각각 an, bn이라고 얘기하고 원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의 점에 대하여 삼각형 AB AN, BN, 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을 PN이라고 할 때 삼각형 PN, AN, BN, PN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S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쌤 그림을 살짝 그려놨는데 미리 삼각형은 이제 P가 어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일단 고정된 친구를 밑변이라고 둔다고 치면 결국은 이 직선 Y는 빨간색으로 y는 2nx라는 직선과 이 원과의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과의 거리가 가장 먼 점이 pn이라 되고 그 거리가 결국 높이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원 위에 있는 점 2,0과 이 직선 사이 거리랑
거기다 플러스 반지름만큼 한 거리가 가장 높은 요 점이 PN이라고 두면서 이 길이를 높이 HN이라 두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HN이라고 하는 거리는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원의 중심인 0,2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2nx 사이의 거리, 요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이 길이인 1만큼 더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부터 구합시다. 요 직선과 2,0이라는 원 사이,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4n 제곱 플러스 1분의 4n 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1한 값이 결국은 높이가 가장 삼각형의 AN, BN, PN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높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요. 이제 밑변의 길이인 AN, BN의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로 살짝 가서 AN, BN이라고 하는 길이는 결국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AN과 BN의 선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여기 x축 y축에 평행하게끔 각각 선분을 그린다 치면 결국 요 길이가 2n이기 때문에 길이가 1대 2n 대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an과 bn 사이에 x좌표의 차이만 알면 an, bn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알파 n 콤마 머시기 여기는 베타 n 콤마 머시기라는 점이라고 얘기하면 이 an, bn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결국은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의 절대값 씌운 거에다가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서 이제 결국은 두 점의 x좌표의 차이를 구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알파 n 베타 n의 특징은 뭐냐 했더니 y는 2nx와 이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2nx의 두 근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파 n과 베타 n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항시켜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의 값이 2n이고 알파 n 베타 n 곱이 n제곱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이 필요한데 이거의 제곱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n 베타 n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n 제곱에서 마이너스 4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니까 제곱한 값이 4인 걸 찾으면서 결국 알파 n 베타 n의 길이는 2다라고 찾으면서 an, bn의 선분의 길이는 2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sn이라는 값은 극한값을 sn이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의 높이인 4n 제곱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N 구하면 4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될 거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SN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4n 플러스 4n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4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n제곱분의 1 되면서 극한값이 6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미적분 문제는 작년이랑 기조가 좀 다르게 30번이 되게 복잡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실 수열 파트만 나오면 항상 나오는 문제긴 한데 이제 미적분 전체적인 내용을 낼 때는 잘 출제가 안 되는 문제가 30번에 나오면서 28번이 가장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으나 28번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곱셈 공식 변형이라던가 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28번 문제 꼭 복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를 n의 세제곱분의 4x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원점에서 곡선 y는 fx의 근 접선을 ln 그 다음에 접선 ln의 접점을 pn이라고 하자. x축과 직선 ln이 동시에 접하고 점 PN을 지나는 원중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것을 CN이라 얘기하고 CN의 반지름을 RN이라 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쭉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PN이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은 이 3차 함수에도 접하는 점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을 AN, FAN이라 두면은 이 P와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 PN이란 직선이 결국 LN이 돼야 되고 LN이라고 하는 점은 PN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LN의 기울기가 F'AN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니까 AN분의 FAN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분하면 F'X라고 하는 친구가 n의 세제곱분의 12x의 제곱 되니까 n 세제곱분의 12 an 세제곱이 n 세제곱분의 4 an 세제곱 플러스 1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n 세제곱분의 8 an 세제곱이 1이 되니까 an이라는 값이 결국은 2분의 n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얘가 2분의 n, 대입해주면 2분의 3이란 값이 나오니까 pn의 좌표가 2분의 n, 2분의 3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 원이 이 ln이란 직선과도 접하고 있으니까 여기 중심과 연결시키면 수직이고 여기 직선과 x축을 연결시키면 또다시 수직되는데 특징은 여기를 an이라고 이름 붙인다 치면 이 OAN의 길이와 OPN의 길이는 같아야 되겠죠. 거기다 특징은 여기가 x축에 접하고 있었으니까 편의상 xn, rn이라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y좌표는 yn. y좌표는 rn이라 잡을 수 있을 거고 이 xn의 특징은 요 길이 an의 길이와 이 pn의 길이와 같아야 되니까 xn이라는 좌표가 결국은 an 제곱 플러스 fan 요것의 제곱이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돼야 되니까 결국은 2분의 루트 n 제곱 플러스 9인 걸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Rn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Rn을 찾을 건데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이 LN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 여기 이름이 없네 CN이라 적는다 하면 OCN의 기울기 얘네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CN, PN의 기울기가 결국은 이 LN의 접선의 기울기였던 아까 n제곱분의 n 세제곱분의 12에다가 an제곱이니까 4분의 n 되는 거죠. 여기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결국 n제곱 돼야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n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해주면 결국은 xn-an분의 rn-2분의 3한 값이 마이너스 3분의 n이 돼야 된다라는 거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풀게요. an-2분의 3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n 갈로 2분의 n제곱 플러스 9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an이니까 이게 an이죠. 이게 xn이고 an이 아까 2분의 n이죠. 2분의 n 뺀 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rn이라고 하는 친구는 3분의 n에다가 2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될 것이고 편의상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좋겠죠. 4rn 마이너스 3 할 거니까 그러면 4rn은 4 곱해주니까 3분의 2n에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라고 하고 플러스 여기 4니까 6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4rn 마이너스 3에 대해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쌤은 4rn 마이너스 3을 계산할게요. 3분의 2n에 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이라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엔 요 친구가 좀 특징적인 건데요. 완전 제곱 켤레를 분자에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를 곱하게 되면 앞에 2n 남고 유리하면 마이너스 9n이 남는 거죠. 마이너스 9가 남게 되죠. n에서 n제곱 플러스 9를 빼니까 거기다 플러스 3이니까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3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3이 남는 거예요.
위에 가서 조금만 다시 계산하면 4rn-3이란 게 그러면 통분까지 해주면 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9분의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n이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묶어주면 되겠죠?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에 4rn-3 구하자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rn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3n제곱에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을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 요거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있고 요거 다시 유리화도 해줘야겠죠. 분해 그러면은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9 요것에 전체 제곱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제곱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분자 27에다가 n으로 나눈 것에 전체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n제곱 분의 9니까 결국 4분의 27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40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4rn-3이라는 값은 270이라고 답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70이 정답이 됩니다. 계산이 좀 많더라고요. 쌤도 계산하다가 조금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29번의 정답 270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자연수 m에 대하여 구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gx에 대하여 g1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뭔가 쌤은 문제를 풀면서 작년 22번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런 방정식이라던가 부등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등비급수가 주어진 형태 함수 등비급수로 주어진 정의된 함수 문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수열의 극한 파트가 실제로 수능에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많이 나와야지 2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30번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출로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 3월에 정말 항상 3, 4월에 힘들어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봐놓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뭐 올해 수능 또는 6월, 9월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조금 편안하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6월에 나오면 좀 그때 고민합시다. 6월에 나오면 그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걸로 하고 한 5월까지는 아마 여기 30번 문제 여기 또 나올 것이다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쌤 개인적으로는 꼭 보라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구하면 등비급수 x가 m보다 작은 경우 숫자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x가 되기 때문에 gx 값이 x가 될 거고요. m이라고 치면은 x가 m이면 결국은 갈로 있는 친구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fm 플러스 m이라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x가 m보다 큰 경우는 결국은 얘네들이 발산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fx만 남게 됩니다. 요게 gx의 식이고 gx가 미분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m을 기준으로 갈라지고 있으니까 결국 m이랑 fm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m에서의 미분 계수가 결국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인 1이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걸로 f라는 함수의 특징을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 m에서의 함수값이 m이 되어야 되고 m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1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g 프라임 n 플러스 1인데 얘는 사실 f 프라임 n 플러스 1인데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극소값이 n 플러스 1보다 작은 데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m에서의 미분계수 1인 건 알고 있으니까 함수가 gx의 함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m인 거죠. m까지는 계속 기울기 1로 올라가다가 1에서부터 0을 찍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고 m 플러스 1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gk랑 gk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K 개수가 3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GX랑 GX 플러스 1은 0에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3개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차니까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아까 우리 가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극소 지점 또는 나머지 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잘려 있을 거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범위의 해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수 해가 3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씩 땡겨온 친구가 요렇게, 아이고 밑에 적어야겠네, 요렇게 얘네 둘이가 같아서 이렇게 돼야지 자연수 3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m보다 뒤에서 3차 방정식의 근이 자연수로 2개 있으면서 그 격차가 어떻게 보면 1만큼 차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부분 3차 함수에서 베타 플러스 1이 근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GL이 GL 플러스 1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가 3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게 GX인데 GL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결국 요 친구 요 3차 함수, 아이고 요 3차 함수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죠. 왼쪽으로 요거를 1만큼 평행 이동시켜 놓고서는 작아진 애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딱 포개어질 거예요. m 플러스 1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베타부터 시작해서 3개가 튀어나와야 되는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베타부터 시작해서.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m 플러스 1과 m에서는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조금 케이스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개가 어떻게 보면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보다시피 여기가 m 마이너스 1이고 m 플러스 1이랑 여기 포개지는 경우는 m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얘가 조금만 얘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얘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서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 m 플러스 1이 m보다 m에서는 gx의 그래프가 더 작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이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얘가 베타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케이스를 확인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가 되죠? 아까 방금 말했듯이 다시 한번 말해보면 요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gx랑 gx 플러스 1의 부등식이 얘가 더 작아지도록 하는 자연수가 3개 있어야 된다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다 보니까 얘가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베타 플러스 1이 베타로 딱 포개어지니까 이 왼쪽 베타부터 시작해서 왼쪽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gx랑 gx 플러스 1을 비교해 봤을 때 gx가 더 큰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m 부분인 거예요. m 플러스 1과 m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딱 이렇게 m이 더 큰 값이 되면 m부터 시작해서 보다시피 여기 m부터 시작해서 3개의 숫자가 자연수,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장 끝범위 있는 얘가 베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서 m일 때가 만약에 m일 때 gx 플러스 1의 값이 더 크면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 3개가 되면서 끝에 있는 이 친구가 베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쌤도 해봤는데 밑에 경우가 안 되고 위에 경우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좀 힘듭니다. 이 문제 어렵기보다는 좀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요게 베타면 어떻게 보면 fx라는 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건 문제에서 줘줬으니까 앞에 근은 몰라요. 하지만 뒤에 근은 m 플러스 2와 m 플러스 3이에요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여기 알파와 m은 뭘로 찾죠? 요걸로 찾는 거죠. f 프라임 m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요걸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m의 값이 0이 돼야 된다. m에서의 함수 값이 m이 돼야 되니까 m 대입하면 fm이라고 하는 친구는 m-알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게 m이 되어야 된다기 때문에 6m 마이너스 6 알파가 m이 되어야 돼서 5알파가 5m이 6알파, 즉 알파가
5분의 6m입니다. 이렇게 6분의 5m입니다. 6분의 5m. 그러면 fx 다시 적어주면 fx는 x-6분의 5m에 x-m-2, x-m-3이고 m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1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쌤은 나중에 미분계수를 편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놓고 미분을 하도록 할게요. x-m-3 요게 fx다. f'x라고 하는 친구는 앞에 거 미분 나머지 둘 이렇게 되는 경우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 나머지 둘 남는 경우 그 다음엔 마지막 거 미분 둘 남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게 f'x가 되고 f'm의 값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 m 넣으면 6분의 m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다 m 넣으면 6분의 m 곱하기 마이너스 2. 요 값이 1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6분의 5m 마이너스 6분의 5m이니까 오른쪽 이항하고 6인데 넘어오니까 m이 되면 5가 되면서 m의 값이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케이스로 계산해 보면요, 자연수가 아닌 게 나와요. m이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fx라는 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fx는 여기다 6 들어가니까 x-5, x-8, x-9다 이렇게 될 거고요. g12의 값이 f12의 값과 같죠. 12의 값이랑 같으니까 들어가면 7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면서 12에다 7 곱하니까 정답 84다라고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항상 3, 4월에는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인데 6, 9월에는 쌤이 못 본 지 참 오래된 것 같긴 해요. 6, 9 수능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4월, 올해는 5월에 응시되죠. 5월 학력평가를 할지 4월에 학력평가를 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다음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이런 문제 하나 더 나올 거긴 해서 그 문제 잘 맞추고 싶으면 한 번씩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6월에 나오면 그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미적분 문제 끝인데요. 29번, 30번 문제가 아주 어렵다 보다는 계산이 굉장히 많았고요. 28번 문제도 어렵다 보다는 계산이 조금 많았다. 또는 28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서 쌤 저는 많이 까먹었어요 라고 할 판 문제인 것 같은데 까먹었다는 건 여러분들 핑계입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미적분 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